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특히 우리 집에서 치킨을 시킨다든지 중화요리집에 자장면을 시켰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장면이 빨리 오지 않을 경우에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식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출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그 중화요리집이나 치킨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믿지는 않죠. 근데 특히 배가 대단히 고픈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 식사가 급하지 않다, 시간이 넉넉하다 하게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5분, 똑같은 5분이라 물리적인 시간 5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어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건강 진단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갔을 때 강의 시간이 조금 쫓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언제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시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간호사가 곧 진료가 시작됩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병실을 다 돌아보고 거의 이제 진료를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뭐 한 3, 4분 후면 이제 진료가 시작되겠구나 하고 느끼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늦게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무가 대단히 급한데 화장실에 갔을 때 줄 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평상시 같으면 내가 화장실이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기 시간 기다리는 선이 그렇게 뭐 길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주 급한 상황이라면 똑같은 한 3분을 기다리는데도 엄청나게 그 3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또는 인지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3분, 똑같은 3비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 시간을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김해공항에 착륙을 할 시간이 되었는데 안내방송이 곧 착륙을 하겠다라고 안내방송이 나왔는데도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않고 계속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단히 불안해지죠. 그리고 그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한 3분 정도 됐는데 그 3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상황, 어떤 설명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기간이 되게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타인하고의 관계 또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일을 할 때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주가적인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주관적인 시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주관적인 시간, 즉 우리가 느끼는, 인지하는 시간에 대한 길고 짧음은 결국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기대와 실제로 우리 느끼는 지각 사이의 두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실제로 우리 느끼는 지각 사이의 이 원리들을 좀 더 이해를 한다면 이걸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그 직장에서의 뭐 상사와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시간 관리를 시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활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데 아주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관적인 시간에 관련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리들을 몇 가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관적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게 하면 대단히 길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다림의 원칙이죠.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 21층까지 가는데 보통 한 30초에서 4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그 30초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밤늦게 제가 퇴근을 했는데 모르는 낯선 그 여자분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 늦은 시간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외모상으로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는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되게 부담스러워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저를 좀 아시는 분이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게 있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이 낯선 남자, 좁은 공간에서 낯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걸 제가 느낄 때 그 30초라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게 되면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게 되면 메뉴를 먼저 제공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에 뭐 좀 먹을 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손님들은 본인들이 뭔가 기다리고 있다, 음식이 빨리 안 나와서 조금 보니까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다 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거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륵 내리는 그 30초 또는 40초 시간 안에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지각된 시간들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도 다듬고 하다 보면 그 짧은 그 길게 느껴지던 그 엘리베이터에서의 30초가 짧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장원에 가게 되면 보통 이제 미장원에서 여성분들은 보통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읽을 거리, 마실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프리프로세스 기다림이 인 프로세스보다 더 지겹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당에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메뉴판을 갖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똑같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메뉴나 물을 제공하게 되면 나는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특히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접대하거나 제가 면담을 해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게 될 때, 그분을 그냥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회사에 관련된 책자를 준다든지 커피를 준다든지, 또는 뭐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가치 있는 뭔가를 제공한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뭔가 이렇게 불만족하거나 또는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뭔가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라도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요즘엔 번호표를 다 뽑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면 가끔씩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서비스 라인이 빨리 진행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 특히 은행 같은 경우 대출 업무를 만약에 받기 위해서 앞손님이 대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서 있었다 하게 되면
대출 업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라인보다는 훨씬 더 길게 기다려야 되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나 내 줄이 또는 내가 받는 이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걱정거리를 없애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예약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번호표를 뽑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불확실한 기다림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은 그 기다림 자체가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곧 진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단히 부담하죠. 보통 곧 시작됩니다 하게 되면 성미가 좀 급한 분들은 한 뭐 5분 후에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조금 성격이 조금 느긋한 사람들은 한 10분 후에는 시작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게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곧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몇 분 후에 10분 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확실하지 않게 이야기해 주게 되면 그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다려 준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치킨 같은 거 시키면 시간을 이야기하죠. 20분 안에 배달됩니다. 비가 와가지고 또는 축구 경기를 해서 주문이 많을 경우에는 오늘은 뭐 해서 한 4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냥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 길게 느끼지 않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공평한 기다림은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기다림은 더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요거는 좀 잘못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늦게 온 손님을 먼저 서빙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경우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평하게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그런 공평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번호표를 뽑게 한다든지 고객들을 한 줄로 쓰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은행 창구 같으면 여러 창구가 있을 경우에 그 창구별로 줄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그 소변기마다 이게 줄을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길게 소변을 보시는 분이 있고 짧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줄을 잘못 쓰게 되면 급한데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그 서양에서처럼 아예 화장실 밖에서 또는 전체 한 줄을 기다리게 되면 공평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기다림을 덜 느끼게 된다 또는 덜 내가 공정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조금은 불만감이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뭔가에 관련된 부분일수록 기다림에 대단히 관대하다. 이게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할인점 같은 데 가보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가게 되면 소량 계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매 아이템 수가 작다든지 또는 뭐 거래 금액이 적은 것들은 그 라인을 계산대를 따로 만들어서 계산해 주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라면 하나를 사가지고 주말에 뭐 한 20분 기다린다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 현대차 잘 나가는 차 같은 경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6개월을 기다려서 그 차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리지만 그 6개월이 길다고 느끼지 않고 당연히 내가 그 차를 내는데 가치가 있고 그만큼 기다릴 만큼의 어떤 뭐 가치 있는 거다 하게 되면 그렇게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급 식당에 갔을 때
30분 기다리는 거와 포장마차에서 30분 기다리는 건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고급 식당에서 30분은 그냥 기다립니다. 근데 포장마차에서 30분 기다리게 하게 되면 아마 안 먹고 바로 가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소풍을 갈 때하고 돌아올 때 하고의 이렇게 느낌 보게 되면, 소풍 갈 때는 즐겁게 놀고 다니는 그 기대와 그 소풍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 때문에 뭐 가는 길이 멀더라도 뭐 즐겁게 가요. 근데 이제 소풍가 다 놀고 돌아올 때는 이제 같이 있는 게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똑같은 30분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만약에 돌아올 때 교통체증이 된다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물리적인 시간 말고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똑같은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원칙들, 한 6가지 원칙들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하거나 또는 고객과의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때 이런 원칙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시간 관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나 여러분 직장 생활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친구 약속 시간이나 동료와의 약속 시간이 늦다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 곧 도착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25분 정도 안에 도착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 친구 25분 안에는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안에는 너그럽게 조금 기다려준다. 물론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시간 안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려준다는 부분들이 이 원칙들에 적용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몇 가지 퀴즈 문제가 나올 건데요. 그걸 퀴즈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